애니팡 따라 내 주식도 팡팡팡!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썬데이 토즈입니다. 여러분, 이 썬데이 토즈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애니팡으로 유명한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요. 오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같이 예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썬데이 토즈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2009년에 설립된 캐주얼 게임 개발사고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가장 재미있게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이 더 재밌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믿음 아래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썬데이 토즈 구성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아름다운 이 회사의 목표이자 회사의 소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목표와 아름다운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참 이 썬데이 토즈 주주들만 이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이 주가가 79,000원 최고점을 찍고 작년 9,800원까지 떨어지는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고 있을 때 이 썬데이 토즈 주주들만 울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울지 않도록 이 썬데이 토즈 구성원분들 매일매일 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울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면 제가 오늘 이 주식을 갖고 오지 않았겠죠? 네, 앞으로는 이제 웃을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썬데이 토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를 살펴보면 미션, 썬데이 토즈가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이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 옆에 보니까 이렇게 양봉이 보이네요. 차트가. 그쵸? 그래서 제가 미션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마음대로요. 이 썬데이 토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 그 이상의 부를 제공한다. 바로 이렇게 양봉을 제공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비전. 썬데이 토즈가 꿈꾸는 미래 모습. 글로벌 탑 3. 캐주얼 게임 개발사 되기. 글로벌 탑 3. 음, 보통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비전을 세울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내가 공부 1등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 내가 공부 3등 하겠다. 이렇게 세우진 않잖아요. 1등을 목표로 해야 2등, 3등도 되는 거지. 이 3등을 목표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원투는 누구예요? 그러면 글로벌 탑 원투는 누굽니까? 뭐 NC소프트인가요? 아니면 뭐 넷마블인가요? 저는 썬데이 토즈가 탑 원 캐주얼 게임 개발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 5가지도 나와 있는데요. 도전, 속도, 최고, 존중, 재미,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여서 바로 돈, 매출과 이익을 상승시키고 주가도 상승시켜서 주주들 기쁘게 하기. 이게 빠져 있네요. 그쵸? 네, 이걸 가장 추구해 주세요. 네. 그래야 이 주주들도 행복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썬데이 토즈 작년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는 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실적은 썬데이 토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2020년도 2분기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요. 여기에 영업 수익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약 259억을 달성하고요. 이는 작년 189억에 비해서 37.2% 성장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24억으로 작년 5억 5천만 원에 비해서 336%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에서도 27억으로 작년 7억에 비해서 280% 상승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보다 2020년이 더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2020년도 3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역시 매출액과 이익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265억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작년 대비 185억에 비해서 역시 크게 성장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지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살펴보더라도 34억으로 작년 20억에 비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살펴보면 역시 29억으로 작년 22억에 비해서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상승했고 3분기도 상승했죠. 4분기도 역시 이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2020년에 매출 이익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매출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매출이 바로 이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데이 토즈는 모바일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고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이죠.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이 이 모바일 게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2018년에 모바일 게임 매출액 비율이 91%나 됐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82%까지 떨어집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비율이 줄으면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증가했느냐? 바로 이 기타 수익, 바로 이 광고 매출에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광고를 보는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광고 매출이 크게 늘었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썬데이 토즈의 이 게임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이 변천사가 보이고 앞으로 회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12년부터 2017년을 보면 국내 게임은 거의 11종목, 그러니까 2012년 애니팡부터 해서 2017년 스누피 틀린 그림 찾기까지 해서 11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에 비해 그 기간 동안 해외를 위한 이 해외를 위한 게임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하이 스매시. 근데 2018년, 2019년에 들어서 국내에서 새로 출시한 게임은 2개밖에 없었지만 해외에서 새로 출시한 게임은 이 4개나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2018년, 2019년에는 국내를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018년, 2019년 매출이 유지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작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018년, 2019년은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의 해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매출이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해외에서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2020년에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이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2018년에 모바일 게임 수출 금액이 바로 51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0년 3분기, 아직 4분기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데도 281억이 이 수출, 해외에서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해외에서의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내수를 살펴보면 내수가 2018년엔 내수가 739억으로 51억에 비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났지만 2020년 3분기를 보면 281억, 387억으로 수출과 내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비교해보면 그럼 매출이 줄은 거 아닌가? 내수에서의 비중이 줄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2018년, 2019년에 게임을 2개밖에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2020년 3분기, 아직 4분기 실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 포함하면 국내에서의 내수는 유지하면서
해외에서의 성장이 크게 늘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합계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2018년 56억밖에 되지 않았던, 뭐 밖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56억이었던 수출 비중이 327억까지 거의 6배, 5배, 6배 정도 상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 수출을 할 때 특히 구글이나 애플을 많이 사용하겠죠. 안드로이드나 이제 애플을 많이 사용할 텐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2020년에 이 매출액이 구글에서의 매출액이 87억, 그리고 애플에서의 매출액이 139억입니다. 근데 2018년을 보면 역시 매출액이 20억, 27억밖에 되지 않았던 금액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이 광고 수익입니다. 아까 제가 이 회사에서의 모바일 게임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그 비중이 줄어들고 광고 수익, 기타 수익이 늘어난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2018년에 4억밖에 되지 않았던 광고 수익이 2020년에 들어서 45억으로 거의 10배 이상 늘은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접하면서 그때 광고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의 광고 수익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말은 국내에서의 사용자는 유지한 채 해외에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이 파이낸셜 서머리를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예측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매출액이 2018년, 2019년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외에서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살펴보면 원래 255억이나 나던 이 영업이익이 2018년, 2019년에 이렇게 86억, 28억으로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바로 이 분기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신규 개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연구개발비,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 등으로 이익 감소했다. 이렇게 분기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2019년 어떤 부분 때문에 이때 영업이익이 줄었을까요? 2020년에 바로 6월에 애니팡4가 출시하면서 2019년에 바로 그것을 연구개발하고 또는 신작 출시를 위한 마케팅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2018년, 2019년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가 2020년 올해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또 안정적인 자산을 갖고 있다는 부분과 부채가 자산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률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던 2018년, 2019년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 부채 비율이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팡, 썬데이 토즈에 대한 뉴스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실적 체질 개선 썬데이 토즈, 애니팡4로 2마리 토끼 잡다. 썬데이 토즈는 3분기 성과의 주요 배경으로 지난 6월 출시한 애니팡4를 꼽았다. 네, 바로 애니팡4가 지난 6월, 2020년 6월에 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적이라는 매출이나 이익들이 이제 2020년 3분기, 4분기에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니팡4는 출시 후에 국내 시장에서만 하루 최대 100만 건 이상의 광고 시청권을 만들었다. 즉 바로 광고 매출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처음 화면에 사용했듯이 이 IU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 그랬기 때문에 2019년에 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 바로 이 신작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우리 IU 못 참죠. 바로 이렇게 IU가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애니팡 하라고 하면 네, 안 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네. 네. 이어서 뉴스를 읽어보면요. 이 이제 애니팡을 출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이제 우리가 재무 흐름표나 실적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글로벌 탑 3에 들기 위한 이 썬데이 토즈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하루 평균 40만 명의 이용자가 이 디즈니 팝타운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만 건의 광고 수요. 아까 4억이었던 광고 수익이 45억까지 10배 이상 증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해외에서도 광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즈니 영화이기 때문에 또 매우 해외에 있는 유저들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썬데이토즈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존 게임 매출에 신규 사업군의 성장을 입증한 3분기 실적을 통해 6년 만에 분기 누적 800억 원을 돌파했다. 자, 6년 만에 이 분기 누적을 매출 800억을 돌파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표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6년 전이면 지금 2021년이기 때문에 6년 전이면 바로 2015년, 2014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과 실적이 그때를 향해 간다면 주가도 이제 그때를 향해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이제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매출과 이익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썬데이 토즈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가 2020년 3월 19일 9,800원 최저점을 찍었던 날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2021년 1월과 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처음 이제 막 터져서 장이 막 하락할 때 이때 최저점을 찍고 31,000원까지 돌파했다가 그동안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1월에서 12월 동안 이 바닥권을 다진 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을 다진 후에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이동평균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더라도 역시 상승 추세의 박스권 다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일봉 차트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려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저점인 9,800원을 최저점으로 하고 31,750원을 최고점으로 하면 주가가 어디에서 저항과 지지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도 어디에서 지지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저항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해서 바로 그 지점을 매수와 매도의 관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출발을 해보면요. 바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부분 28,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죠. 크게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6,590원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31,750원을 6월에 고점을 찍게 되고요. 그 이후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저항,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저항,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저항,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쭉 떨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저항,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아주 지루한 박스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을 생각해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상향 그래프를 쭉 그려주었는데 이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이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긍정적인 상승의 모습이 보이고, 제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을 뚫고 나온 부분과,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향하면서 다시 골든크로스를 일으키면서 정배열로 향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주가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항을 뚫고 이제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지되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 주가로 보면 약 23,400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6,500원, 26,600원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하고 이 부분에서 바로 매도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 지지대,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 그 다음 고점이 바로 이 최고점이 31,750원인데 이 부분까지도 물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를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저항, 다시 지지를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저항하는 돌파의 차트가 보이지 않나요? 네, 저만 보일까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외국인이 주가가 작년 6월부터 이때부터 보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를 더 사들입니다. 이 지점, 작년 7월 부분이 외국인 보유 수량이 약 38만 주인데 오늘자 82만 주니까 거의 한 45만 주 정도 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썬데이 토즈의 유동 주식 수를 살펴보면 유동 주식 수가 약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중에 500만 주 중에 80만 주를 외국인이 매집했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하락함에도 팔지 않고 오히려 박스권에서도 계속 모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모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것을 보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별, 종목별 투자자 살펴보면서 네,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올 1월부터 보면은 외국인이 약 25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금융투자에서도 25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인데요. 그러면 누가 팔았는가 보니까 연기금이 팔았어요. 근데 연기금은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계는 꾸준히 올해 들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주가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에서의 성장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리고 새로 출시된 게임들에서 매출이나 이익이 계속 성장하면서 수급이 이어진다면 이 썬데이 토지의 주가도 앞으로 애니팡처럼 팡팡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면서 많이 버벅거리고 어버버 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